네, 안녕하세요. 저는 M&S 아카데미에서 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원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M&S 아카데미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선행을 진행해야 되고 그 선행을 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요, 1차적으로 수능입니다. 입시적인 결과를 위해서 저희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초등은요, 우리 초등 실력으로 대학 간다라고 하는 써놓은 이유는요, 우리 초등 과정에 있어서에서 뭐 어떠한 커다란 내용이 들어있다라기보다는 초등학교 때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냐, 어떠한 공부 방법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실력이 결정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중등은요, 여러분들 우리 동탄 같은 경우는요, 비평준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때 내신 점수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신은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우리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는 단순히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습을 고등학교 가서 지금 중학교 때 연습한 방법을 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신 점수를 쫓아가기보다는요, 그래도 우리가 내신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결국은 동탄 지역에서 학교를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조금 너무 큰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고등과정에서의 수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등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돼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아이들의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크고 보편적으로 수시를 좀 써서 학교를 좀 편하게 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은데 충분히 수능이라는 과목도 수능이라는 시험도 준비돼서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해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요, 초등 단계로 넘어가서 초등 단계 학습은요, 말했다시피 우리 아이들한테요, 학습의 기초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기초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아이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이용해서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이 과목이라고 하는 걸, 과학 과목이라고 하는 걸 조금 재미있고 즐겁게 접하게끔 도움을 주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초등 단계에서는요, 실제로 성적이 아닌 공부 방법을 좀 터득을 해야 됩니다. 너무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암기가 아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절대로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20문제 중에 한 5문제, 6문제 정도는 외우며 맞추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등급상으로 한 7, 8등급이 나올 거라서 나머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충분히 이해를 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즐겁게 재미있게 해야 이 과목에 대한 흥미를 가지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우리가 물리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다음 과목으로 화학을 할까 지구과학을 할까라고 하는 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자, 화학을 배우면 어떤 걸 하나요? 지구과학은 어떤 걸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되면 그러면 화학을 배우면 폭탄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배우게 되는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그거에 대한 기초가 되는 부분을 배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원소를 배우고 분자를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계속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염산은 어떻게 만드나요? 수소와 염소가 있는데 그럼 수소는 어떻게 만들고 염소는 어떻게 만드나요? 그럼 두 가지를 어떻게 붙여서 염산이 될까요? 라고 하는 것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염산을 어디에 담나요? 플라스틱은 안 녹나요? 라고 하면 플라스틱은 녹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는 녹이지만 플라스틱은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 친구들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물총에다가 염산을 넣어서 쏘면 어떡하죠?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또 염산에 대한 내용이 되면서 다음 단계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내용적으로는 어머님들이 봤을 때는요, 그냥 말로 하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자, 여기 이 단계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궁금한 거를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수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됨으로써 아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는 단계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집에 있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의 깊이보다는 충분히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자기가 이해하고 질문하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과학학원을 다니는데 가장 큰 중점, 어머님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집에 와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왜 그런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건지 어머님들께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제일 좋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중학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부터는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단계에서는요, 네, 우리가 주입식 교육의 아이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만 꼭 짚어볼 건데, 네, 이 중학교 단계에서요, 주입식 교육으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머님들이 선행을 꼭 시켜줘야 됩니다. 네, 설명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선행하라고 한다고 하면 뭐 대놓고 광고하는 거라고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런 부분보다는요, 조금 더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중학교 현행 과정에서는요, 어떠한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한 원리들은요, 전부 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요, 고1 과정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고2 과정에서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원리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한테 이 고1, 고2에 나오는 원리 내용을 설명했을 때 그걸 못 알아듣냐? 아니요,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단계의 문제를 훨씬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나 보편적인 학원에서의 형태들은요, 자, 현상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왜 그렇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요, 학교에서 나오는 질문은 그거는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면 왜 그렇게 되는지 배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를 알아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요, 결국은 뭐야? 원리 없이 그냥 외우라고 하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외우기 시작합니다. 외우기 시작하면서 과학 과목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수능에 가면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조금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선행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으면 원리를 모른 채로요, 현상을 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을 이해하고 외우면 그 기억이 오래 가지만요, 단순 외우기만 하면 시험 끝나면 그 기록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진행을 좀 해야 되는 과정을 보면요, 일단은요, 첫 번째 중1 겨울방학입니다. 네, 중1 겨울방학인데, 자, 중1 겨울방학은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중2 과정에 대해서 선행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는요, 제가 제발 꼭 학원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1단원에서는요, 원소, 원자, 분자, 이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요, 단순한 정의만 배울 뿐이지 이 원리는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원리가 나오고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는요, 현상만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외워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 수업을 할 때는요, 고1 과정의 소단원 하나를 1시간을 고1 과정을 설명하는 데 씁니다. 고1 과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2의 1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원리를 이해시키고 네,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2단원의 전기 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책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되게 광범위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게 됨으로써
내용이 되게 축소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안 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V는 IR이라고 해서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라고 하는 오음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저항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좀 안 하는 학교도 많고요, 오음의 법칙 자체를 설명 안 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년보다도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는요, 학원에 꼭 보내셔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과학은 암기다라고 해서 1단원, 2단원, 3단원을 통째로 외운 다음에 학교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과학은 다 외우면 볼 수 있다라는 과목으로 인식을 할 건데, 고등학교에 가면 그 내용으로서 성적이 점수가 뚝뚝뚝 떨어져서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들어가기 전에 인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꼭 학원에 보내셔서 이해를 하면서 과목을 진행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중2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요, 한 발 앞서가기 위해서 잠깐 쉬셔도 됩니다. 근데 보편적인 어머님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자,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는요, 과학의 과목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계시다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면 아이들 점수가 다 50점, 60점, 40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님들이 부랴부랴 학원에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조금 못하는 줄 몰랐는데 과학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한 이유분들이,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겨울방학에, 1학년 겨울방학에 진행되어야 됐을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과학을 통째로 외워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꼭 일단은요,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요, 2학기 때는 조금 더 쉬어가는 타임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쉬어가도 된다는 타임은요,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 과학이라는 과목을 최대한 늦게 시작했을 때의 과정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학이라는 과목을 내가 신경 써야 되겠다 싶은 어머님들께서는요, 이 단계를 한 단계 내지 두 단계씩 앞으로 당겨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요, 중2 겨울방학에는요, 자, 수학이 어느 정도 선행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학적인 선행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느 정도 되면 이해도가 조금 그래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과목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학이 어느 정도 진행된 친구들은요, 중3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3 여름방학이 되면요, 이제부터 조금 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1을 위해서요, 통합과학을 조금 끝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방학에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네, 겨울방학에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약간 뒤에 가면 늦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먼저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중3 겨울방학에 가면요, 이제부터 실전을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11월 30일이면 중3 과정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 아니면 11월 마지막 주부터 고1 과정에 대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부터는요, 고등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이 된다라는 준비하에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 중3 겨울방학은요, 실전을 준비해서요, 고1에서 1, 2등급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전략적인 좀 선행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통합과학을 못 끝낸 친구들은요, 통합과학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물리원이나 화학원을 진행할 친구들은요, 물리원과 화학원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물리원과 화학원을 진행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또 뒤에 가서 약간의 손해를 보시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3 과정에서는요, 여름방학 때 통합과학을 하시고, 겨울방학에는요, 물리원 화학원을 해주시는 게 1등급을 위해서 가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물리원 화학원을 안 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1등급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조금 뒤에서 좀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자, 우리 고등학교 과정 이제부터는 창의융합 인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 말 뜻이 뭐냐면
이러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수능을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걸 담고 있는 용어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것은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갖추고요, 바른 인성을 겸비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거나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기초를 가지고 다양하게 얘를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수능을 그렇게 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조금 해야 될 거는요, 2학년 원과목, 우리 중3 겨울방학 때 물리원 화학원 선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통합과학의 1단원과 2단원이 화학과 물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구과학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화학적인 요소가 좀 강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자, 이 원과목의 선행 여부가요, 우리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에서요, 정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는요, 요즘 고등학교는요, 물리 선생님이 통합과학을 진행하시고, 화학 선생님이 통합과학을 진행하시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과목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자기가 더 설명을 해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들이 통합과학에도 관여될 수 있고 원과목에도 관여될 수 있는 문제들을요. 하지만 원과목에선 평이한 문제라고 한다면 통합과학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1 과정에서의 통합과학에서는요. 원과목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선행 여부에 따라서요. 수업 난이도의 체감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중앙과외들 같은 경우도요. 화학원이나 물리원을 진행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거 물리원 화학원 내용인데 선생님이 그걸 설명하시네 라고 학원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선생님들이 원과목에 있는 내용을 과감하게 내려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역시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으로 빠진 부분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더 어렵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좀 쉽게 체감 난이도를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원과목의 선행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과목을 선행한 아이들이 웬만하면 1등급을 다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학원 다니고 하나 하면 2등급, 못해도 3등급까지는 최소 맞을 수 있는데요. 1등급은 그만큼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원과목에 대해서 선행을 해주시면 확실하게 1등급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고2 과정으로 오게 되면요. 고2 과정은 이제 수능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능을 담당해야 되는 과목들이 될 거고요. 자, 내신 대비 수업과 수능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어떤 걸 진행할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무조건 수능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당연히 힘들어하지만 수능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내신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즉, 내신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원에서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내신 대비를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신 대비를 하고 수능 대비를 또 따로 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힘든 내용을 하면서 힘든데 수능을 가면 더 어려운 겁니다. 계속 어렵고 더 어려운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했을 때 어려운 내용을 한 번에 마무리를 함으로써 얘네들이 내신 수업은요 너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요, 근데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요,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들은 매우 드뭅니다. 제가 물리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물리를 예를 들게 되면요. 자, 물리에서의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는요, 이 주변에서는 동탄고, 그리고 한백고, 병점 세마고, 이 정도 됩니다. 화성고까지 해서. 이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전부 다 내신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신 무조건 수능 수업을 준비를 하긴 하는데 시험 보기 2주 전에는요 내신 문제만 풀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수능을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수능 문제에 익숙해져서 너무나 단답형으로 구하는 문제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2주 전에는요, 네, 수능 문제집을 안 보고 내신 문제만 보는데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겨울방학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 싶니? 내신으로 가고 싶니라고 하면요, 다 내신으로 수시를 써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수시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한정적인 인원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신 등급이 뭐 1, 2등급 나와야 조금 더 좋은 대학을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2가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겨울방학이 됐을 때 수능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1 이 과정에서 1학기부터 2학기 기말까지 기말고사를 진행한 친구들을 데리고요. 겨울방학에 2달 동안의 수능 완성 코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최종 3월 모의고사를 목표로 해서 수능을 한 바퀴 돌리고 우리가 3월 이후에는요.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면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끔 네, 그러한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3 과정에서 네, 이렇게 해서 고2를 좀 마무리하면서 고2 겨울방학부터는요, 수능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3 과정에서는요, 이제부터는 등급이 아닌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여유있게 조금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고2 과정보다는 고3 과정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준비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대평가 준비를 하면서 수능 준비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3월부터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풀어간다라면 6월에서 어느 정도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점수와 내가 본 6월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요. 내신으로 갈지 수능으로 갈지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신과 수시와 수능을 비교한다라면요. 커트라인이 수시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커트라인보다 정시의 수능의 등급이 좀 더 낮게 나와도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수능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고2 과정부터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 2등급 친구들도 최저 등급이 있기 때문에 2등급을 맞추려고 하면 수능 준비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행이라고 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뭐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충분히 다음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고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는요. 선행이라는 과정이 조금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중학교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과학은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가 거의 실질적인 마무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서울대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2과목을 해야 보다 보니까 고3 때까지 충분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요, 보편적으로는요, 2학년,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요, 2학년 과정에서 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과학을 뭐 초등 단계에서, 중등 단계에서, 고등 단계에서 어떻게 조금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요,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프로그램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저도 뭐 물리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하지만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수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업부터 초등 수업까지 다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능에서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단계를 알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부 다 저희 선생님이 원장님 포함해서 4분이서 과학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전부 다 수능반까지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문의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긴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네, 과학 파트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